지금은 집값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매물은 줄고 거래는 위축됐는데 서울의 집값은 하방이 제한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하고 그다음에 실수요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거래가 줄었을까요? 거래 지금 안 줄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한강벨트 가격에 조정이 됐을까요? 조금 된 지역은 있지만은 크게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 매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서울의 아파트의 매물은요 유예 종료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딱 한 달이 된 시기인데 6만 선이 붕괴되면요 진짜로 매물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5월 9일 기준으로 매물이 사실은 거의 6만 9천 건, 7만 건 가까이 있었는데 거의 9천에서 1만 건 정도가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일단은 집을 못 판 사람들은 거둬들였죠. 다주택자들. 그리고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팔지 않고 가두겠죠. 거둬들인 매물로 이제 매물잠금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들이 이제 없어지는 현상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거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는 12월 30일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데 서울시장은 지금 현재 하방 제한, 하방 경직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집값이 하방 제한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방 경직이 계속 일어나고 하방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집값이라는 게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어떤 것들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집값을 끌어올리는 힘은요. 통화량의 팽창, 그다음에 수급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의 팽창은 돈 풀기 정책이에요.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급 불균형은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공급이 안 되니까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실거주 들어가라고 하니까 기존의 유통 매물들이 전부 사라지면서 전세 물량들이 부족해지고 월세 물량들이 부족해지면서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그 공급에 대한 정책들 또 내겠다고 하는데 내봤자 소용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급은 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급 정책 지금 낸다고 하더라도 공공주도 형식으로 낼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나오지도 않고 질적으로도 이상하고 매입 임대나 뭐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용을 전환하거나 비거주용이나 빨리 나올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내려는 정책들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힘은 통화량 팽창과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통화량 팽창되고 있고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격을 올리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내리는 힘이 있는데 이제 국내외 경제 변수라든지 수급 과잉이 있습니다. 국내의 변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환율이 위태로운 거 맞아서 뭐 이게 뭐 무너지면 내려갈 여지들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은 워낙 올리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급 정책 이걸로 과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199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설을 해가지고 가격을 한 4, 5년 잡았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때도 공급으로 가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으로 잡았을 때가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 쏘아놓았던 공급 물량 중에서 2018년, 19년 우리 서울의 공급 물량들이 한 5만 호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부동산 규제 정책을 결합해가지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한 6월 정도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격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소를 봐야 되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소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들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요자를 억누르면요 작은 거래에 큰 상승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도 그랬습니다. 2020년도
2020년도가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2021년도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래량은 2021년도가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래에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규제가 세지면.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돈이 풀리면은 자산 가치가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 와중에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그 와중에 공급할 인허가가 축소되고 있다. 이것만 봐도 하방으로 더 이상 세게 내려갈 가능성들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보면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전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인허가 물량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은 인허가도 이렇게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인허가 건수가 2022년도 그때 우리가 굉장히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고생을 했던 시기죠. 그 당시에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인허가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 3년간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허가 물량들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선행 지표가 인허가고요. 후행 지표가 공급 물량인데 착공 물량이거든요. 착공해가지고 입주 물량인데 그것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그래도 될까요? 나중에 과연 잘 B아파트에 대해서 독려하고 그 다음에 매입 임대하고 LH 주도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민간에 뭔가를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이 되겠습니까?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입주하고 내세요. 추가 분담금을. 나쁜 유해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압구정, 성수 뭐 이런 데서 성수 4, 압구 3, 압구 4, 압구 5, 성수 1 이런 데서는 조합원 분담금이 있잖아요. 이 분담금을 조금은 유예를 시켜주겠다. 정부에서 대출을 막고 이 집에 실입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입주를 못하니까는 조금은 유예를 해주겠다. 입주 후에 낸다는 거는 이 시공사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은 일반 분양의 잔금분으로 이 공사비를 일부를 회수하고 조합원은 기업에서 간접적 대출을 받게 해줘. 대출이 맡기니까 어떻게든 조합원들이 돈이 모자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유도하고자 이렇게 또 기업에서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향후에 살다가 옥거종 5구역 같은 경우는 7년 뒤에 그다음 6년 뒤, 5년 뒤, 4년 뒤에 잔금을 일부 치르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다 틀어막고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틈새들을 좀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대출 관련 업무를 좀 하지만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습니다. 지금 일거주 주택자 그리고 주담대에 대해서 1금융권, 그 다음에 2금융권, 그리고 P2P,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 즉발 대출 다 막았잖아요. 지금 안 막힌 게 그냥 일반 대출, 대부 같은 경우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일부 금액들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사기 위해서. 근데 아마도 여기에도 좀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봉쇄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뭘 막아야 되죠? 전세자들. 이제 전세자 대출도 지금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고자 하면 피가 통해야 되는데 피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숨구멍을 놔둬야 되는데 그 숨구멍도 안 놔두고 지금 대출들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틈새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은 분담금을 유예해서 납부 유예를 해가지고 그래도 조합원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일반 분양금에 대한 부분들로 사업장에 일어났던 건설 비용들을 좀 채우려는 그런 양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자유롭지 못한 시기고 이렇게 규제를 막지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신고가를 낸 데가 강남 3구 뭐 이런 데서 신고가가 많이 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올해 보면은 영등포, 동대문, 중하급지에서 가격 확산들도 일어나고 신고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롯데캐슬이 20억을 찍었죠. 84 타입이. 근데 거기에 찍힌 사람들이 그리고 거래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2030들이 되게 많습니다. 돈을 끌어모았죠. 그리고 끌어모았는데 대출을 70%까지 이용할 수 있죠. 생애 최소한 80%. 그리고 거기는 반도체 벨트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돈이 많이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나마 나왔던 동탄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지역이 동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2021년도에 동탄의 우포환 중에 포스코를 집을 샀습니다. 38평을 샀습니다. 근데 38평을 그 당시에 14억 5천에 샀거든요.
그래도 한 7층인가 이렇게 샀는데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가격이 빠졌습니다. 12억까지 빠졌어요. 이게 오르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차에 지금 38평이 거의 이제 18억을 찍었고 호가가 낮은 게 20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돌아가는 곳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출을 막았지만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구독자분 아까 전에 대화를 했던 분 중에서도 이제 아내분이 삼성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내분이 삼성에 다니는데 집을 거래를 하면은 5억 대출을 해줍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낮은 이자로. 그러니까는 이거 집을 새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힌 곳 서울 같은 경우는 사고 싶지만 너무 많이 올랐거나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려와 가지고 조금 메리트가 있는 입지에 돈이 좀 풀리고 움직이는 곳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든 또 집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막혔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고 지금 대출이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가격의 확산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또 당분간 비거주 1주택 매물들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미미할 겁니다. 근데 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공포보다 통화량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방어를 못하는 공포가 더 무서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한 개 판다면요. 다시 그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출이 많을 때 집을 샀지만 혹은 지금은 집을 팔면은 대출이 예전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데로 현금이 없다면 가기 힘든 상황이니까 비거주 1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장들을 건너가는 선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기는요. 모든 정책과 정치의 방향들이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그다음에 임대인, 그러니까 월세 산 사람, 전세 산 사람, 매매로 하려고 하는 사람, 거래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포모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집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집 살 때 조심해야 될 지역과 사람 뭐냐면요. 고점으로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물건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길게 가져가지 않을 거면요. 일단은 그 물건에 대해서 진입하는 것들을 막 빨리 이거 올라가면 2년 뒤에 팔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포모 현상으로 아마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는 사람들이 포모로 엄청 했는데 경험이 없어. 집을 산 경험이 없어.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질 시점에 손절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럴 사람들은 집을 포모 현상으로 샀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시장에 참여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돌아가는 원리와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현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부동산의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부동산이 어떻게 올랐는지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지 손절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은 규제가 심하고 틈새를 계속 만들고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그 포모를 극복하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